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동아리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웨이브 운영팀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토대로 기획팀에서 두경부암의 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두경부암의 날은 매년 7월 27일로 두경부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조기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최근 6년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두경부암의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조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경부암은 뇌와 안구에 발생하는 종양을 제외한 코, 부비동, 구강, 안면, 후두, 인두, 침샘, 갑상선 등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발생한 위치에 따라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갑상선암 등 10개 이상의 세부암으로 나뉘며 치료법 또한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두경부암의 대표적인 3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음주 섭취입니다. 이는 구강과 후두를 자극시키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 식도암과 후두암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두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 시 발암물질을 포함한 연기가 구강에서 시작하여 인두와 후두를 통해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노출되는 부위가 모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암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두암 환자의 95% 이상, 구강암 환자의 약 72%가 흡연자였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두경부암이 발병할 확률이 약 1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많은 두경부암의 발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구강성교,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약 15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종류에 따른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의 증상으로는 3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통증 및 구강 궤양, 턱 밑에 딱딱한 종괴, 귀 밑이나 목의 윗부분에 생긴 혹, 지속적인 인후통과 치아 흔들림이 있습니다. 구인두암과 하인두암의 증상으로는 쉰 목소리, 호흡 곤란, 목에 만져지는 혹, 피가 섞인 가래, 음식물을 삼킬 시 느껴지는 통증과 저결감 등이 있습니다. 후두암의 증상으로는 쉰 목소리, 호흡 곤란, 과다 분비물, 목 통증, 목의 혹 촉진, 숨을 들이마실 때 목에서 나는 잡음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비동암의 증상으로는 콧물, 코막힘, 코피가 있으며 이러한 부비동암의 증상은 코감기, 비염 등과 같은 증상이므로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샘암의 증상은 귀 주위나 턱 아래에 만져지는 혹이 있으며 암이 진행되면 얼굴의 통증과 안면마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6주 이상 목소리의 변화가 지속되고 목에 혹이 만져진다. 3주 이상 구강 내 궤양이 낫지 않는다. 3주 이상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지속된다. 얼굴 근육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진다. 숨쉬기가 어렵고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 치주질환과 무관하게 치아가 흔들린다.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경부암의 진단 방법으로는 내시경 검사와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두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부기도와 소화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비부비동, 후두, 인두 등 깊숙한 부위에 위치한 병변의 모양과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 영상 검사의 종류로는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경부 자기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있는데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위에 대해 병변의 범위와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부 자기공명 영상은 신경, 근육을 포함한 연조직 침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간, 폐, 뼈 등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 병기를 설정합니다. 두경부암은 발생 단계에 따라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호흡, 음식 섭취 등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수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검진입니다. 두경부암은 1에서 2기 진단 시 생존율이 80에서 90%에 이르지만 말기 즉 3에서 4기엔 30%대로 크게 떨어집니다. 흡연을 하거나 40에서 50대 이상의 연령은 1년에 한 번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금주입니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두경부암과 85%의 연관율을 보일 만큼 주요 인자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될 시 20배 이상 두경부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는 두경부암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HPV 예방접종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HPV 백신은 두경부암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산부인과, 보건소 등에서 접종 가능하며 총 3차까지 접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성생활하기가 있습니다. 흔히 자궁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HPV 바이러스는 두경부암의 발병 인자이기도 합니다. HPV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에서 성생활을 해야 하며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두경부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강성교를 피하는 것이 좋고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두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두경부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면 구강 내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상피세포의 변성을 초래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두경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데 양치질과 가글이 도움이 됩니다. 또 틀니를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 틀니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적어도 5년에 한 번 치아와 잇몸에 맞게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Q&A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대암을 치료하게 되면 목소리를 잃게 되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후두 전 절제술로 치료하여 목소리를 잃게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보존적 후두 절제술, 후두 레이저 수술 등으로 목소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발견이 너무 늦어질 경우 제거 부위가 넓어져서 기능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기검진을 통한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경부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두경부암은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양이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암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단독요법을 시도합니다. 림프절 전이 등을 동반한 진행암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의 병합치료를 시행합니다. 7월 27일 두경부암의 날을 맞이해 가족들과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예방수칙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경부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며 예방해보아요. 지금까지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전공동아리 웨이브 기획팀 정혜진, 홍예찬, 김승현, 조혜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